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호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됐네요. 자, 하반기 공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IT 분야에 제가 상반기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IT 분야가 그만큼 많이 다른 IT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인문상경 계열 그리고 예체능 계열까지 모든 분야에서 IT 인력들을 뽑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실감하시겠죠? 자, 그래서 IT의 직무의 해석은 그리고 파악은 분명히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융합, IT와의 융합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또 IT의 직무 그리고 산업군에 관련해서 또 어떠한 직업군들이 있고 여기 직업군에 어떠한 직무들이 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와 또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가면서 융합을 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또 낱낱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IT에 관련해서 전공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요. IT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IT 분야이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또 귀도 열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거는요. 3D 프린팅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3D 프린팅이라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4차 산업혁명 딱에 가져보면은 이 키워드 중에 3D 프린팅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용상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기타죠. 그죠? 기타인데 지금 이거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놓은 기타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철물입니다. 손이 다쳐가지고 보철물인데 이런 부분들도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보철물 형태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요거 그냥 그림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징그럽죠? 좀 징그럽긴 한데 코와 그 다음에 귀입니다. 네, 이거는 보형물이에요.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놓은 보형물이고요. 이게 특수 분장이나 아니면은 또 사람의 직접 없는 사람들한테 직접 또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보형물로 우리가 3D 프린팅에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뭘로 보이십니까? 라즈베리 파이, 즉 IoT의 또 하나의 핵을 걸고 있는 라즈파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트북을 또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족이네요. 그죠? 우리가 의족이죠. 의족을 여러분들이 3D 프린팅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실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볼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놀라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3D 프린팅. 우리가 일명 말하는 프린팅이라고 하면, 프린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2D 프린터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서를 뽑아내고 아니면은 문서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문서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출력 장치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3D 프린팅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뭐도 만들어냈냐면 음식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D 프린팅에 관련되는 기술력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어디에도 취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레스토랑. 분명히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빵 같은 그러한 제과점이나 아니면 제과 기업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흥미롭죠? 자, 그러면 3D 프린팅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초콜릿, 그 다음에 혈관, 비행기까지도 3D 프린팅으로 프린터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까지 큰 것까지 찍어낼 수 있겠느냐? 당연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거 3D 프린팅이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공정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이 공정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그림도 보시면은 무형
비행기죠. 그래서 무형 비행기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포. 여러분들이 세포나 뼈 같은 경우에서도 그죠, 바이오 부분이죠. 바이오 부분도 이제 충분히 3D 프린팅으로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3D 프린팅을 이용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자, 정부는 그러면 어떠한 지원책을 가지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3D 프린팅에 관련돼 있는 기술력을 보존할 것인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 정부가 올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12억 정도, 1년에 한 412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국방, 재난, 안전 이러한 부분부터 해서요. 전국의 3D 프린팅 인프라를 활용해서 금속 부분, 바이오 제품, 또 초경량 고강도 탄소 소재 제품 또는 생활 밀착형 제품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마련해 주고요. 그다음에 의료형 3D 프린팅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지원책까지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또다시 나온 부분이 의료, 바이오 부분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는 3D 콘텐츠 모델링 및 해석 소프트웨어 기술 등 이 고부 가치성이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는 그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올해 412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 자체에서도 정부 지원을 해주면서 3D 프린팅에 관련돼 있는 기술력과 그리고 3D 프린팅에 관련돼 있는 산업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부가가치는 뭐냐면 고용 창출과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원래 있던 직업들의 퇴출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러한 고용 창출 부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그런 고용 창출과 그리고 퇴출되는 그러한 직업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재활의학과나 성형외과 또는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흥부외과 같은 부분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치료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산업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3D 프린팅으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예시물이니까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금방 그냥 파악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라든지 이제 정형외과 또는 영상의학과나 흥부학과까지도 3D 프린팅에 관련돼 있는 조형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이제 입혀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3D 프린팅을 가지고 나서 그러면 여기 의료 부분만 가지고 가겠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자동차, 의료 또는 패션 또는 항공, 우주, 건축 또는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소비자 가정까지 모든 부분에서 3D 프린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그리고 의료는 인공치아 또는 우리가 보형물들 또는 구두, 그다음에 의료 등의 패션에 관련된 부분과 항공우주 부분은 알루미늄 동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건축은 건축 모형,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뒤에 가서 그림을 좀 볼 겁니다. 사진을 볼 겁니다. 직접적으로 아예 집을 지어버리는 그러한 건축물들, 그리고 영화용 캐릭터라든지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술, 그리고 소비자 가전의 부분, 즉 핸드폰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그렇죠? 핸드폰 케이스들,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핸드폰 케이스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GPS 디바이스 같은 각종 우리가 소비자 가전의 시제품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제 3D 프린팅 시장의 산업의 우리가 현 주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3D 프린팅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산업 구조가, 전통적인 산업 구조라면 소비자는 그냥 소비만 했죠. 그렇죠? 우리가 소비만 했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유통도 할 수 있고요. 또 제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3D 프린팅,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D 프린팅이 하는 역할들이 우리가 개인화되어 있는 우리가 개인 맞춤형의 생산, 즉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맥킨지가 선정한 12대 기술 중에서 우리가 2025년에 우리가 파급 효과가 큰 것을 우리가 나열해 봤어요. 그중에 모바일 인터넷 같은 경우에 1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3D 프린팅 볼까요? 9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또 효과를, 그리고 파급 효과를 그만큼 가지고 오겠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걸 보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또 어플라이 해보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3D 프린팅이란 우리가 가상의 3D CAD 데이터를 가지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모델로 빠르게 제작하는 조형 기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3D 프린팅의 기술은요. 우리가 조형 기술이죠. 그래서 깎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쌓는, 그죠? 쌓는 그러한 조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STL, 우리가 JPG나 아니면은 뭐 이러한 이 이미지 포맷이 아니라 STL이라는 우리가 3D 프린팅용의 포맷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 작업을 합니다. 평면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G코드를 만들어냅니다. G코드는 이제 어느의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쌓아갈 것인가 그러한 형태의 G코드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컵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조형물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로봇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도 3D 프린팅 가지고 또 모델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이 해봤던 그러한 이 조형물, 똑같은 조형물인데 제가 반가워서 제가 또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3D 프린팅의 공정. 그럼 여러분들이 3D 프린팅에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은요. 3D 프린팅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공정 형태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 공정 형태를 낱낱이 또 알아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은요. 모델링, 즉 스캐너나 아니면은 스케치를 통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3D CAD를 이용해서 모델링 하고요. 이거를 STL 파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킨다고 했죠. 그렇죠? STL 파일로 변화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3D 프린팅에 관련해서 그 STL 파일만 읽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슬라이싱 작업을 하고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슬라이싱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을 이용해가지고 적층형, 그죠? 적층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조형물을 만들어내고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면요, 이 옆에 달락달락 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다듬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후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가공, 후처리 부분이라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까지 3D 프린팅의 산업군의 또 직무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의 직무란, 3D 프린팅 관련되어 있는 직무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모델링 하는 직무, 그리고 프린팅 하는 그러한 직무, 그리고 후가공, 후처리해주는 그러한 직무, 이렇게 세 가지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모델링 부분, 그러면 3D 모델링이나 했기 때문에 이게 3D 모델, 즉 3D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이너 학과들 학생들 아니면은 산업 디자인 학과들 아니면은 그렇게 만들어 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같이 그냥 이 프로그래머 출신이고 그리고 이렇게 교육자 출신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출신들도 충분히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익힐 수 있는, 그리고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무슨 감각만 있으면 되냐면 미적 감각만 조금 더 있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프린팅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계적인 부분들만 조금 좋아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팅 기계에 대한 그 프린팅 기기를 만지고 또 그거를 고치고 또 거기에서 뽑아내는 그러한 작업까지 해주는 직무이기 때문에 프린팅 기기를 잘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 하시면은 이 프린팅 직무에다가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처리 부분, 후처리는 내가 이 청소를 잘한다, 아니면은 내가 뒤에 처리를 잘한다, 아니면은 깎는 거 뭐 이런 걸 잘한다 하시면은 후처리 부분, 후가공 부분으로 가셔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린팅 해가지고 나와 있던 그러한 조형물들을요, 조형물 자체를 이쁘게 만드는, 그리고 깎아서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가져오는 게 후가공, 후처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만 따로 하는 회사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하는 그러한 파트와 그 다음에 프린팅하는 그러한 파트 그리고 후처리, 후가공하는 파트로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 강의, 이 직무 특강을 들어보시고 한번 골라보시고 거기 한번 어플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팅의 공정 중에서 시제품화 그리고 제조업에 관련된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제조업을 그냥 이 제조업에다 그냥 국한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로서의 한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의 3D 프린팅에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부분들이 뿌리산업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의료나 아니면 교육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조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3D 프린팅의 공정을 보더라도 제조업에 국한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화, 즉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장점은요. 시제품에 우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그만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양하게 시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제품화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3D 프린팅 말고 다른 걸 이용해서 진행했다. 아니면 시제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지원책을 받아가지고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3D 프린팅 자체가 시제품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제품화에 대한 부분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줄일 수 있고요. 시간적인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팅 이용해서 상품의 컨센트라든지 아니면 최적화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검사라는 부분들을 3D 프린팅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용해서 제조업 부분에서는요. 소량화. 그죠? 왜냐하면 하나하나씩밖에 못 찍기 때문에 소량화 될 수밖에 없고요. 대량화는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복잡성을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출시 소요 시간도 그만큼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유통, 비용까지도 그만큼 많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는다 하시면은 제조부터 유통까지 그리고 소비하는 소비자까지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존의 제조 방식과 3D 프린팅 방식의 제조 방식의 차이점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기존에는요. 무언가 제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금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금형 작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기 전에 그 제품의 틀을 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금속 제품으로 우리가 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금속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한 번 만들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만들면 수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수정이 되긴 돼요. 근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금형 제품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용해 왔어요. 그러면은 이 금형 제품을 사용하게 된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그렇죠. 돈이 많이 들고 또 시간적인 여유들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또 기업의 또 이러한 실패 사례들을 좀 보면은요. 어떤 실패 사례가 있냐면 금형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설계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가서 금형 회사에 가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금형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뽑아놓고 보니까 너무 안 맞다는 것이죠. 이 가닥도 잘 안 맞고 또 우리가 뚜껑을 닫았는데 뚜껑도 잘 안 맞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폐기 처분하는. 근데 그때 한 2천에서 3천 정도의 금형비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잘못 만들면 2천에서 3천 정도의 예산은 금방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제조 방식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장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한번 잘 만들면요. 그리고 단순 형상의 제품 제작이 용이하죠. 그게 지금 현재에 쓰고 있던 그러한 제조 방식들인데 3D 프린팅을 이용하게 되면은 원료를 한 층씩 적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과 그리고 복잡한 형상의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 또 한계 장비로 다양한 제품도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든다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요. 기존 제품 제조의 단점은 금형 생산 라인 등이 필요하고요. 조립 등의 추가 공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제품의 제조 시간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밖에 못 받는다.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받는다는 그러한 이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분야와 그리고 현재 어떤 것까지 만들어내는지 그러면 내가 이 전공을 하고 있는데 IT, 3D 프린팅의 IT 기술력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기도 시너지 효과, 즉 융합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이에요. 지금 보면은 자, 내추럴 머신스 푸딘이라는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D 프린팅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재료를 그냥 알루미늄 아니면은 그냥 이 나일론이나 아니면 이 그러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3D 프린팅 기계 중에서는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또 3D 프린팅에 관련된 전시회를 갔을 때 소재를 뭘로 만들어냈냐면 여러분들 커피 찌꺼기 있죠? 커피 찌꺼기 가지고 소재를 만들어내서 또 친환경적인 그러한 형태까지 가져오가는 그러한 형태도 봤어요. 그리고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제작 중인 음식 3D 프린팅 결과물까지 지금 식빵 같은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프린팅 기기, 즉 3D 프린팅 기기를 이용해서 음식까지도 지금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회사, 즉 식품영양학과라든지 아니면은 음식 조리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학과들이 IT 기술력, 즉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IT 기술력과 융합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뭐라는 제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레스토랑 아니면은 이러한 이 곳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까지 가져가지 않을까 금방 감이 오시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건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 부분인데 이렇게 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위에 지금 3D 프린팅 기기로 그냥 쭉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거 조형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살고 있는 그러한 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냈냐면 뉴스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렇게 만들어냈던 그러한 이 조형물이기 때문에 또 3D 프린팅으로 찍어낸 6층 빌라까지도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직접 집도 만들어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로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건축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때 뉴스에서 나왔을 때는요 한 3억 정에서 4억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경고함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세다. 우리가 건축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살만하다. 그리고 경고함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또 입증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도 건축학과나 아니면 건축공학과 아니면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시공 또는 기계공학과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도 IT 기술력, 즉 3D 프린팅 IT 기술력만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볼까요? 자, 의류입니다. 자, 웨딩드레스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제 뭐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여성분들한테 또 웨딩드레스를 입혀줄 텐데 지금 이제 웨딩드레스 자체가 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만 해주면요, 우리가 프린터기가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중국에서 우리가 전시회도 했고요. 또 이걸 입고 우리가 워킹하는 그러한 전시회까지도 충분히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류에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다닌다든지 그래서 예술학과에 또는 의류학과의 친구들이 이제 IT 기술력, 즉 3D 프린팅에 관련된 부분과 융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또 확신이 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획기적이죠. 우리가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 조직까지 만들어내는 게 지금 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안에 있는 오장육부라 그러죠. 그래서 오장육부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제 3D 프린팅이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D 그거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 3D 프린팅 자체가 크게 있는 거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3D 바이오 프린터가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콩팥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오장육부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장기들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료 부분이죠. 그래서 의료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화학 아니면은 생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과를 나왔던 친구들도 우리가 3D 프린팅의 기계, 3D 프린팅의 IT 기술력만 융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련해서 초, 중, 고 우리가 대학까지, 대학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까지 이제 지원책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그래서 3D 프린팅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단순히 우리가 3D 프린팅을 해보고 또 그 3D 프린팅을 보고 만져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3D 프린팅의 모델링 해보고 이걸 가지고 어떠한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걸 직접 해보는 그러한 체험까지 가져가는 게 이 지금 옆에 이 친구도 이제 외국 친구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지역에 3D 이 컴퓨팅을 이용한 KICT 센터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료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또 그 현장을 또 가가지고 멘토링도 했었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는 꿈나무들한테 또 다른 꿈을 키울 수 있는, 즉 3D 프린팅의 기사, 또 전문가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겨죠, 그죠? 피겨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예전에 그 빅뱅에 관련되어 있는 빅뱅 그 사람들을, 빅뱅 그 친구들을 우리가 피겨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또 이 판매를 했더니 그게 열자마자 몇 초? 한 10초 정도 만에 다 팔렸다. 이러한 형태입니다. 하나에 그것도 비싸요. 하나에 비싼 가격에 또 팔렸는데 그러한 미니어처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산업군, 아트토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다시 또 그 어린애들의 또 동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른들의 그러한 그 동심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산업화되어 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또 이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덴탈입니다. 그래서 여기 2예요. 2반입니다. 그래서 2에 관련되어 있는 치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아말강 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치아가 조금 이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소하지 않겠지만 아말강이라든지 아니면 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3D 프린팅 기기를 이용해서 만들어낸다.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되고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치의공학과 아니면 치의학과도 나온 친구들도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배운다면 IT 융합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주얼리입니다. 주얼리는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3D 프린팅, 즉 목걸이, 그 다음에 뭐 귀걸이 아니면은 반지, 팔찌, 뭐 차는 것은 무조건 관련된 부분들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얼리 관련해 있는 그러한 산업군에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주얼리 학과도 있어요. 그래서 주얼리 학과 가신 분들은 이제 3D 프린팅 이 수업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D 프린팅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배우신다면 주얼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봤어요. 여러분들 IT 기술력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그렇죠? 왜? 3D 프린팅에 관련된 부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IT 기술력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공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다가 융합시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D 프린팅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3D 프린팅의 기술 현황은 지금 어떤 형태로 왔는지, 지금은 입출형, 그다음에 분사형, 광조형, 그다음에 소거형, 그다음에 층층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적층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제식 가공은 여러분들 그냥
있는 거에서 깎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정식 가공이 있는가 하면 첨가식 가공, 즉 이렇게 쌉니다. 쌓아가지고 올려서 적층에서 올려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개념적인 등장한 3D 프린팅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3D 프린팅 기술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FDMA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체 재료를 이용한 적층 방식에서는요, 우리가 여기 지금 코끼리 보이십니까? 코끼리 형태를 보고 있는데 그 코끼리 형태가 지금 적층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밑에 만드는 것은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초콜릿 자체도 이렇게 적층형으로 만들어내서 충분히 음식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체 재료 SLA입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은 신기하죠, 그죠? 그냥 물처럼 생겼는데 물처럼 쭉 올리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피자, 사탑이 그냥 쭉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액체 재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도 지금 3D 프린팅의 액체 기술로 이용해서, 액체 재료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럼 왜 앞에 있는 고체보다는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말 재료입니다.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어내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SLS를 이용해서 우리가 3D 프린팅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3D 프린팅의 재료 형태로 나눠본다면 액체, 분말, 고체 형태를 띠고 있는 방금 제가 이 그림으로 사진으로 그만큼 보여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소재는 수지, 금속, 기타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이라든지 티타늄이라든지 알루미늄, 종이, 목재, 식재료, 그다음에 고무 등등등이 지금 다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3D 프린팅의 가치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아이디어, 그다음에 디자인, 프린팅, 후처리 공정, 물류 유통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산업에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이 관련해서 배운다면, 기술력을 익힌다면 이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예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IT를 전공한 학생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IT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또는 디자인 학과를 나온 친구들 또는 후처리, 공장, 과경 우리가 뭘 깎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한 친구들 아니면은 물류, 유통 그래서 경영 그다음에 경제 학과를 나온 친구들도 3D 프린팅 기술군에 또는 3D 프린팅 산업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팅 해외 시장 현황은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2019년까지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형태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우리가 국내 시장 현황을 보고 있는데 2019년까지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보고 있죠. 우리가 달마다 연마다 22%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시장 현황 중에 산업 활용 분야과 사용 용도 분야에 봤을 때는 교육 분야가 아직은 많아요. 그렇죠? 교육 분야 아직 많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 분야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제조업과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과 그러한 기업과 그리고 제조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3D 프린팅의 제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뽑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도 많이 인력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신규로도 뽑아요. 자, 그래서 3D 프린팅 영역을 본다면 우리가 3D 프린팅의 불리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생산량이 많은 곳, 대량 생산. 그런데 소량 생산 부분은 우리가 3D 프린팅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국내 기술의 수준은 지금 장비 산업과 소재 산업과 모델링 소프트웨어와 후처리 부분이 있는데 장비 산업 중에서 우리가 50% 정도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처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형태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기술 수준 중에서 국내 3D 프린팅 장비별 기술 수준 현황을 보게 된다면 자, 대형 금속에 관련된 부분과
고속 고정밀 광조형 프린터 그리고 정밀 검사에 관련돼 있는 스캐너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프린팅 장비에 관련돼 있는 기술력들이 지금 현지에서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2025년도에 전망을 해본다면 어느 형태가 더 많아지냐면 고속 고정밀 광조형 프린터가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을 거라고 예상치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형 프린터도 그만큼 많은 2025년까지 많은 형태의 우리가 사용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또 예측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전문 기관에 또 가서 의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담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국내 3D 프린팅 소재별 기술 수준 현황을 본다면 현재로서는요 생체 적합성보다는 맞춤형 금속 분말 또는 복합 가능성 고분자 소재 또는 세라믹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 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금속 분말이라든지 또는 세라믹이라든지 또 복합 가능성의 고분자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하이브리드 스마트 소재가 능동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눈에 띄죠. 그래서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즉 3D 프린팅의 소재들, 3D 프린팅을 찍어낼 수 있는 소재들 있잖아요. 그 소재들의 역할들이 그리고 추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3D 프린팅 이 소재들에 관련해 있는 기업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기술 수준 현황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자 모델링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제작 솔루트라든지 시뮬레이션 관련 부분들이 우리가 또 오염 방지나 솔루션에 관련된 부분들, 저작권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2025년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활용 분야를 본다면 치과, 의료용 또는 디자인 아니면 콘텐츠 요청, 그 다음에 맞춤형 개인용품의 현재 수준에 많아지는데 2025년도에는 치과용 아직도 가고 있고요. 스마트 금융이라든지 개인용품 또는 디자인 서비스들이 그만큼 많이 각광을 받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3D 프린팅의 시장 전망은 지금 현재로서의 장비 산업과 소재 산업과 후처리 산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2025년까지의 또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활용 현황을 보게 된다면 뿌리, 그 다음에 의료기기 또는 생활용품, 전자파트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초반에 뿌리 기업에서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2020년, 2030년 이렇게 지나가 보면요. 예상치로 우리가 본다면 전자와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서 여러분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형태냐면요. 의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30년 사이에 20%에서 50%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전자 부분은 30%에서 50%까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용량이 그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들, 직무들이 그만큼 많은 고용 창출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즉 이러한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용 증가, 감소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서비스 분야와 제조 분야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가 그리고 전문 인력들이 콘텐츠 제작 부분들이 고용 창출들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이 아니면은 숙련 노동자라든지 창고 보관, 조립 인력들은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러한 도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십니까? 자, 그래서 프린트의 영향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면 3D 프린팅의 새로운 기회를 얻는 직업들, 즉 현재의 직업들인데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직무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본다면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그러한 형태에서 시제품 제작 기술자라든지 그다음에 제품 개발자, 연구자, 의사 또는 교육자라든지 전시 전문가 그리고 미니어처 제작자, 기금속 가공사들이 우리가 새로운 기회의 직업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3D 프린팅 관련 기술직의 인력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데 3D 프린팅의 개발이라든지 설계, 그러한 기술자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팅용 재료 기술자들이 그만큼 또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 인력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 영업원이라든지 아니면은 3D 프린터를 만들어내는 정비원,
그 고치는 정비원들, 그리고 강사, 프린팅을 가르치는 강사라든지 재료 판매업자들도 이제 서비스 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직업군에 우리가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얘기한 부분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3D 프린팅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는 직업군들,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 개발, 직무 확장의 기회, 즉 여러분들이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아지잖아요. 3D 프린팅을 배우시면 경력 단절 여성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제조 기업에 3D 여성들의 진출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3D 프린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러라든지 아니면은 3D 프린팅 부품 설계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조업 현장에서 여성 친화성 강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기술 기반형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머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작업 현장은 사무실 형태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능 인구 감소에 따른 우리가 근로자 감소와 청년층의 중소 제조업체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것도 우리가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들이 해내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적인 생산직 근로자들, 우리가 위태로운 직업들이에요. 주무원, 공장기계, 치과 기공사, 부품 조리원, 건축기능원, 패션 쇼품 제조원 등은 우리가 전통적인 생산직 근로자들인데 없어질 직업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군들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류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업 종사자라든지 아니면은 분산 제조, 로컬 제조의 활성화로 물류에 대한 역할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류업 종사자들도 감소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3D 프린팅 외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군도 있어요. 자, 새롭게 만들어진 직업군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의료 분야는 바이오 인공장기 제작자, 아까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제작 봤죠? 그다음에 인체 측정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생소하시죠? 저도 생소한데요. 그렇지만 이 3D 프린팅에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력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직업군들, 새로운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판매 유통과에 관련된 부분, 개인 소품 제작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B2C 부품 제작 및 창업자, 그리고 3D 디자인 중개 사이트 운영자, 또 3D 프린팅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판매 유통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떠세요? 감이 오십니까? 자,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3D 출력물에 관련되어 있는 품질, 신뢰성 평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프린팅 소재의 코디네이터, 우리가 코디해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적화되어 있는 디지털 우리가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프린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컨설턴트까지 우리가 엔지니어링 부분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문화예술 분야에서는요, 3D 프린팅 예술가라든지 아니면은 패션 디자이너까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식품 요리 부분은 식품 개발자 또는 전문 요리사까지 3D 프린팅을 이용한 전문 요리사까지 나올 수 있다. 제가 아까 요리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3D 프린팅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직업군들이 사라지는 직업군, 또 새로 만들어진 직업군, 있는 직업군들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직업군까지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 이거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3D 프린팅의 국가기술 자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걸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걸 기술 자격을 종목을 우리가 따본다든지 아니면 산업 전문 인력 양성시키는 고용부나 산업부 아니면은 미래부에 관련돼 있는, 지금은 과학기술정통 또 통신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3D 프린팅의 응용 활용 훈련 과정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면 거기에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융합형의 고급 인력들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부에서 마련인데 바이오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공학, 인재 양성의 창업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에 관련된 학교 현장에 관련되어 있는 일선 학교의 교사의 협업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까지 가져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자, 그래서 3D 프린팅 관련된 직업을 전망해 보면요. 우리가 3D 프린팅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수요와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직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반면에 3D 프린팅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직종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 파트까지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통해서 교육자들, 즉 컨설턴트들도 우리가 많아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3D 프린팅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3D 프린팅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 딱 3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됐을 것 같아요. 자, 모델러, 그 다음에 프린팅, 그 다음에 후처리, 후가공 이 3가지 직무가 가장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그러한 직무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이 직업 중에 사라질 직업,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질 직업, 그리고 새로운 기회, 있는 직업군이었는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직업군까지 여러분이 파악한다면, 그리고 3D 프린팅의 기술력만, 소재만 파악을 잘 하신다면 3D 프린팅의 직무 파악은, 분석은 그만큼 잘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또 3D 프린팅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심층 있게 또 얘기해 봤는데 어떠셨습니까? 괜찮았어요? 그럼 3D 프린팅에 조금 더 다가가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IT에 관련되어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보는 박철훈의 IT 실무자 생생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볼 텐데,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그 실무자들이 어떠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입 직원들 아니면 어떠한 경력 직원들이 왔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내 회사 아니면은 관련 회사에 가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만 본다면 면접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도 충분히 무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형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문장 형태로 가더라도 활용할 부분이 충분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한 명의 또 실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굿컴퍼니라는 회사를 다녀왔어요. 자, 굿컴퍼니,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컨설팅팀의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박종덕 대표를 만나고 왔는데 일명 또 박감독이라고 또 이 세계에서는 또 이렇게 또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종덕 대표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박종덕 대표가 하고 있는 일과 또 하는 역할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인드, 실무자로서의 마인드, 그리고 어떠한 신입 직원들, 어떠한 또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는가,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줬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굿컴퍼니는 IT,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기획, 브랜드, 애플, 맥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종합 IT 경영 컨설팅 회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인 기업을 준비하신 분들, 브랜딩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IT 기술 경영 컨설팅까지 진행을 하면서 수익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자, 대표이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경영, 관리 또는 대외 협력, 사업 방향, 강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회사는 굿컴퍼니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일까요? 그렇죠. IT 컨설팅 회사입니다. 특히 또 IT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요, IT 기술력들, 즉 맥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 아이폰 또는 애플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제품들, 맥 PC죠. 맥 PC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기술력들과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우리가 이 내용들까지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대표를 우리가 만나보고 왔어요. 자, 그러면 신입 직원들의 연봉 수준은 얼마입니까? 2,200에서 2,400 정도의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얘기해 주셨고요. 회사에서 자랑할 만한 복지가 있다면, 자, 자율복장. 엄청나죠? 자율복장. 또 지금은 현재는 자율복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또 원형하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리고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탄력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러한 기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시에 가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그러한 쳇바퀴적인 그러한 일 말고 우리가 수익 창출이 아니면 자기 직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면 거기에 관련해서는 출퇴근을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또 저의 또 하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1인 기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은 주로 우리가 나누진 않지만 연구원 쪽이라면 우리가 직급 구분은 팀장 또는 팀원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고요. 자, 현재 직무에 필요한 신입의 역량. 여러분들이 신입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나는 컨설팅, 우리가 IT 컨설팅에 나는 좀 말을 잘한다. 아니면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다. 아니면은 좀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컨설팅 그룹도 갈 수 있을 건데요. 자, 신입의 역량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만 한다면 나중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나는 열심히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과 그러한 배운다는 자세만 있다면 신입의 역량은 필요 없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입의 역량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거는 지식적인 부분과 그리고 마인드적인 부분이 있는데 마인드적인 부분은요. 내가 배운다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닥부터 우리가 배워서 올라가겠다는 그러한 낮은 자세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직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류 전형 후에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우리가 기술 면접이 아닌 그냥 인적성 면접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무 면접 때는 지원자 평가에 전형화 툴이 있나요? 자, 전형화 툴은 없고 담당 팀장 면접과 그 다음에 대표이사, 대표의 면접까지만 평가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한 채용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실무 면접 시 어떤 면접자가 떨어지나요? 자, 이거는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적극성이 떨어지는 면접자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적극성.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더라도요. 어느 일을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면접뿐만 아니라 어느 일이나 똑같은데 적극성을 띄워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보여야 된다. 틀렸더라도 틀린 것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만회하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그죠? 이건 당돌함이 아닙니다. 당돌함을 우리가 누르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면접관이라도 여러분한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채용 과정에서 인성과 직무, 그 다음에 그런 걸 우선순위를 굳이 둔다면 자, 저희 경우는 직무를 우선을 둡니다. 그래서 직무가 우선이 된다는 것은 IT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대는 직무가 그만큼 많이 우선시 되고 있죠. 즉 신입이 당장 일 잘하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마인드는 인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클라이언트들을 설득시키기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의 업무에서는 이 직무에 우리가 파악이 훨씬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자, 현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 이런 게 있다면 자, 신입의 경우는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왔으면 한다. 단순히 누구에게 배워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하는 즉 셀프 스터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벌써 3번, 4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3, 4번의 실무자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그러한 지식이나 스킬 있다면 뭐냐면 누구에게 배우지 않는 그러한 셀프 스터디 정신 그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프로젝트 방향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즉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자, 컨설팅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못하면 좋겠다. 저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컨설팅하는 방법은 딱 이럽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틀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컨설팅을 할 때 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알려줬더니 그거를 또 좋아하는 부분도 계십니다. 즉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게 만든다는 거죠. 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보는 그러한 형태. 즉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고민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재미도 있고 역량도 키워가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입 지원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 학교에서 혹은 동아리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IT 역량을 키우면 우리가 취업할 곳이 매우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IT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는 힘들지만요. IT 분야는 다르다고 생각되니 우리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동아리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IT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자세로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해서 역량을 키우면 직장에서도 좋은 부분으로 우리가 대우와 연봉 책정이 가능할 거라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경력을 키워서 컨설팅 업무, 즉 자기 회사에 또 작은 PR을 했는데 컨설팅 업무까지 진행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형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팅이라는 형태까지 얘기해 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형태에 우리 오늘 와보는 것은 IT 컨설팅 기업이었습니다. IT 경영 컨설팅 그리고 IT에 관련되어 있는 브랜딩을 하는 그러한 컨설팅 그러한 회사를 가져와서 그 형태의 직무를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컨설팅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IT에 관련되어 있는 컨설팅까지 IT 컨설팅 직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